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클릭에서 엔비디아 관련한 AI 사업을 맡고 있는 김광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발표를 할 수 있어서 일단 영광이고요.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제가 할 얘기는 다 아시는 내용들일 거예요. 아마 스몰 LLM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스몰 LLM을 어떻게 잘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글로벌에서는 어떤 추세로 이걸 활용을 하려고 하는지 제한된 시간 내에 발표를 해야 하고요. 또 제가 연구자나 개발자 출신은 아닙니다. 비즈니스만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뷰가 그렇게 디테일하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보시다가 조금 다 들으셨던 내용이다라고 하면은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유클릭 부스에서 저희가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들으시다 보면은 스몰 LLM은 알지만 좀 몰랐던 내용이네라고 하셨던 내용들도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그런 부분도 제가 성심성의껏 저희 쪽에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요새 가장 고민하고 있는 장표를 하나 올려놓고 생각 좀 해보고 말씀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많이 보셨던 내용일 수도 있으세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빅토리아 시대 증기기관이 가장 하이테크놀로지였던 시절에 그 당시에 모든 기업가와 가장 뛰어난 과학자, 엔지니어들이 미래를 한번 만들어 보자, 상상을 해보자, 우리가 가진 기술로 어떤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려냈던 그림이라고 합니다. 저희로 보시면은 일종의 미래 테크놀로지 로드맵이 되겠죠. 그런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증기기관이라고 하는 기존의 기술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는 저희가 지금 생각해왔던 자동차 이런 부분으로까지도 혁명적으로 혁신적으로 발전해 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얘기를 많이 할 때 디스럽션, 파괴적 혁신이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아마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기술 넘어서는 그 이상의 기술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과거에 인터넷 그리고 아이폰이 그런 모멘트를 만들어 놨는데 지금 현재 AI, 특히 생성형 AI가 이보다 더한 임팩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제가 알고 왔던 뭐 한 30년 정도 IT를 갖다가 접하고 있는데요. 알았던 IT 상식으로 새로운 인공지능으로 열어나가는 새로운 비즈니스, 새로운 기술을 갖다가 미리 예단하고 짐작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고 저희가 먼저 써보고 그러면서 새로운 미래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성형 AI는 여러분 모두 다 잘 아실 거세요. 다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제가 짚고 싶었던 부분은 생성형 AI가 챗 GPT로 연기가 되는 단순히 랭귀지 모델만은 아니다. 텍스트만은 아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은 오디오, 이미지, 비디오를 갖다가 망라하는 멀티모달이라는 부분을 반드시 저희는 고민을 하고 지금서부터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AI라고 하는 카테고리를 갖다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저도 제 마인드를 리셋시키기 위해서. AI라고 하는 부분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30년대 이전부터 줄곧 해왔던 그런 컨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생성형 모델이라고 하는 제너레이티브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은 딥러닝에서 예전에 겐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유행했던 그런 모델이 있는데 결국은 그러한 생성형 모델이 딥러닝 모델 중에 하나로 나왔던 거죠. 그게 중요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멀티모달이라고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생성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이슈를 가져왔던 거고요. 이 부분에 혁신을 줬던 거는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는 모델 덕분에 기술적으로 성능적으로 엄청난 혁신이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요새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이게 어떤 게 파운데이션 모델이라는 걸 갖다가 고민하실 때가 있고 헷갈리실 때가 있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라고 하는 죄송합니다. 트랜스포머 모델처럼 어떤 기술의 근간이 될 수 있는 중요한
대형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중에서 특히 랭귀지 쪽에 포커싱해서 준비가 된 게 GPT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요새 가장 화두가 많이 됐던 챗 GPT는 GPT 중에서 채팅을 잘하는 그런 녀석이다라고 저는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부분은 단순히 이 챗 GPT를 어떻게 잘 쓸 거냐 이 부분보다는 그 상위 모델인 LLM을 어떻게 쓸 것이고 이 LLM을 이용을 해서 결국은 제너레이티브 모델의 멀티 모델을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나가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그림은 엔비디아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걸 갖다 굉장히 고급지게 잘 표현을 하고 있죠. 보시면은 인풋은 텍스트가 됐든 오디오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저희가 알고 있는 거의 모든 컨텐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생성형 AI를 이용을 해서 저희가 만들어내고 싶은 거의 모든 형태의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것이 생성형 AI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기술을 선도하고 새로운 것을 갖다가 지금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젠슨왕이 각종 키노트, 젠슨왕 그 엔비디아의 CEO 분이시죠. 키노트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내용도 그렇고 대다수의 글로벌한 그 유력 인사들이 AI 관련해서 얘기를 할 때 제너레이티브 AI, 좀 좁게 얘기하면은 오픈 AI, 아이폰 모멘트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LLM이라고 하는 굉장히 파워풀하고 성능이 혁신적인 그러한 모델이 결국은 AI를 갖다가 임계치 이상의 어떠한 수준으로 끌어올렸고 그것 때문에 아이폰보다 더한 파괴적 혁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형태의 컨텐츠든 다뤄낼 수 있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모든 어플리케이션에 접목을 해서 아니면은 반영이 돼서 사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한 모든 테크 기업에서는 이 생성형 AI에 열광을 하고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저 같은 사람이나 여기 계신 분들도 생성형 AI를 지금 현재 서비스에 어떻게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 멀티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여기에서는 오늘 랭귀지 모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제 생각을 갖다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결국은 돈인 것 같습니다. 왜 사람들이 LLM을 고민을 하는가? 왜 LLM에 집중을 하는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리서치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 쪽에서 만들어낸 부분인데요. 비슷한 자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터넷 찾아보시면 또 많으실 거고요. 그 중에서 어느 정도 좀 가시화된 제가 보기에는 좀 괜찮게 정리가 됐던 부분인데요. 중요한 건 성장률인 것 같습니다. LLM을 이용한 마켓이 급속도로 성장을 한다. 두 가지가 다 되겠죠. 여기에 투자를 할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LLM을 써야만 하고 쓸 것이다라는 부분일 거고요. 엔비디아나 저희 같은 솔루션 프로바이더들은 이 마켓을 놓칠 수 없기 때문에 LLM 쪽에 그렇게 열심히 투자를 하고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또 다른 인터넷 검색을 해서 나온 건데요. LLM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이런 부분을 갖다가 모아놓은 그러한 장표입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LLM이라고 하는 부분이 2020년 이전에 이미 출시가 돼서 사람들이 연구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부분을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랜스포머 모델이 구글 연구소에서 아마 2017년도에 발표가 되었습니다. 구글의 트랜스포머 모델이 갖고 왔던 맨 처음에 어텐션 모델이라는 이름을 썼죠. 어텐션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한 추론 엔진이었기 때문에 어텐션 모델이라는 부분을 썼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얘는 어떻게든 트랜스포밍이 가능하다 뭐 이런 식의 농담도 있는데요. 트랜스포머 모델이 등장한 이후에 최근에 와서 너무나도 많은 모델들이 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보고서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LLM은 예전부터 있었던 거다. 근데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이렇게 많은 인기와 각광을 받게 된 걸까? 결국은 어느 임계치 이상 오픈 AI에서 GPT 3.5를 발표를 하면서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성능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023년도에 굉장히 많은 모델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저는 생각했던 게 있어요. 아,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은 많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거를 갖다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만들어내고 있구나. 내가 새로운 LLM 모델을 만들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만들 수도 없을 것 같다는 거를 갖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아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몇몇 곳에서 거의 모든 기술을 만들어내고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따라잡거나 아니면 이 사람들 외에 새로이 투자를 해서 만들어 나가는 데는 이쪽이겠죠. 중국에서는 독자적인 모델을 만들어서 중국어에 맞는 모델을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반 상업 목적 아니면은 일반 범용 목적의 그러한 모델들은 결국은 빅테크 기업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투자를 하고 엄청난 연구 결과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다. 우리 같은 죄송합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아니고 저 같은 사람은 새로이 만들 수도 없지만 만들 필요도 없다. 그럼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을 어떻게 잘 쓰느냐에 좀 더 포커싱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랭귀지 모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저가 아까 그 장표를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던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랭귀지 모델은 그냥 튀어나온 건 아니고요. NLP라고 하는 자연어 처리 연구에서 바탕을 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차근차근 발달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도 그렇게 각광을 받지 못했어요. 가능성은 봤지만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이게 빵 터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빵 터졌을까? 뭐 여러 사람들이 판단하는 기준들은 다 있겠지만은 제가 생각했던 부분은 두 가지였었습니다. 하나는 세상의 모든 지식을 한 군데에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남녀노소 글로벌에 있는 누구나 영어로 물어보기만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줍니다. 다만 전제 조건은 일반적으로 백과사전에 있거나 인터넷에 있는 얘가 학습한 모델에 대해서. 하지만 이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 겁니다. 유치원생이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고 그리고 석학이 물어봐도 답변을 해주고 그 답변이 나한테 유용하고 그 답변이 맞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라지 랭귀지 모델이 이렇게나 중요해졌다라고 보고 있고 잠재력을 인정을 하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드디어 사람하고 기계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통로를 LLM이 만들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이따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 통로 역할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인공지능이나 저희가 IT를 운영을 하거나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할 때 굉장히 필요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얘기했던 것을 AI가 알아들을 수 있게끔 분석을 하고 그거에 맞게끔 답변을 뽑아내서 그걸 가지고 뭔가 액팅을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 혹시 여러분은 그런 동영상을 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한 밴더에서 발표를 한 내용인데요. 영어가 가장 좋은 프로그래밍 언어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거기 솔루션 업체에서 얘기를 한 거는 뭐냐면은 영어로 얘기만 하면은 기계가 알아서 프로그래밍을 짜서 결과를 내주는 거죠. 저희가 파스칼, 포트란, C++, 자바, 파이썬 몰라도 되는 겁니다. 영어만 알면은 프로그램을 짤 수 있고 영어만 아는 사람은 뭔가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돌려서 낼 수 있는 거를 갖다가 출력해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게 이미 현실화가 돼 있고
일반적으로 많이 아는 것들이 MS의 코파일럿 정도가 아마 여러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쓰고 있는 미국 같은 데에서는 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 가장 빠르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은 영어를 이용을 해서 아니면 한국어를 이용을 해서 프로그래밍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것,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그것도 사람하고 기계하고 커뮤니케이션 해줄 수 있는 거를 LLM이 만들어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를 혹시 많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가장 제가 많이 보고 있기도 하고 많이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다 나오는 얘기예요. LLM을 잘 쓰기 위해서 필요한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잘 정리를 해놓은 해놓은 도표입니다. 여기 보시면 위에 a16z.com이라고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이거에 관련된 블로그 기사랑 이거에 대한 내용들을 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LLM을 갖다가 잘 활용해서 기계와 사람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단순히 모델만 필요한 게 아니라 다양한 컴포넌트들을 갖다가 이해하고 조합해서 쓰셔야 되고요. 요새 이러한 기술들이 각광을 받고 있고요. 신문 기사를 검색하면은 이 RAG라고 하는 검색 증강 생성이라고 하는 컨텍스트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이 내용은 뭐냐 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파운데이션 모델이나 아니면은 일반적인 LLM,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용을 해서 사람들의 질문을 LLM 모델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재배치해주고 이걸 갖다가 쓸 수 있게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해하는 그런 아키텍처라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도 LLM이 쓰이고요. 이거를 이용을 해서 오케스트레이션을 해서 또 다른 LLM을 돌리면은 우리가 API를 통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LLM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엮어서 쓰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필요한 기술이고 그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역할을 LLM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스몰 랭귀지 모델을 운영을 하실 때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근데 좀 저희한테 챌린지가 있어요. 여기에 보시는 모든 컴포넌트들이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다 새로운 테크놀로지예요. 그러다 보니 이걸 테크 리프레시를 하거나 아니면 재투자를 하거나 다시 공부를 하시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좋은 거는 다 오픈소스 모델이세요. 누구나 편하게 액세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LLM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파운데이션 모델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어갈까 합니다. 파운데이션 모델은 기본적으로 광범위한 데이터입니다. 기업의 데이터 이런 게 아니라 인류의 역사,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 저희가 알고 있는 모든 책, 브리테니카 백과사전 이러한 형태의 데이터를 넣어서 다양한 작업을 일반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파운데이션 모델입니다. 이런 것들이 오픈 AI이고 이런 것들이 저희가 API 형태로 서비스를 받는 그러한 서비스들이 되겠죠. 다만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대용량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다양하고 커다란 기술 스택들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라지 파운데이션 모델을 갖다가 구축을 한 사례를 갖다가 한번 네이버 걸 통해서 지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실제로 그 LLM 파운데이션 모델 중에 하나인 엔비디아가 만든 라지 랭귀지 모델인데요. 네모 메가트론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라지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크기가 여기 나와 있는데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530빌리언, 굉장히 큽니다. GPT 3.5보다도 훨씬 더 큰 그런 것들이죠. 거기에다가 커스터머 데이터를 부어넣고 그러면은 굉장히 똑똑한 새로운 파인 튜닝된
메가트론 530빌리언짜리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나 많은 DGX 슈퍼팟이 필요합니다. 거의 슈퍼컴이고요. 데이터 센터 하나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를 투자하시기 위해선 1,000억 가지고는 안 되고요. 몇 천억 이상이 필요하신 상황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기가 또 필요하십니다. 하고는 싶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로 제약사항이 많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놓은 건데요. 결국은 데이터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얘기하시는 데이터 보안, 데이터 할루시네이션, 컴플라이언스 적합한지, 기업의 비밀을 보장할 건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가면서 트레이닝 시키기에는 너무 어렵다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를 다 넣어야 되니까요. 그리고 거대 모델이기 때문에 비쌉니다. 마지막으로 이거를 돌리기 위해서는 거의 모든 임직원들이 다 유학 가서 새로운 기술을 아마 배우시거나 뭔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디어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스몰 LLM이 그러다 보니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결국은 스몰 LLM이 필요하다라고 정리를 내리고 있고요. 그거를 리스폰시블 AI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프라이빗 AI라고 하는 부분들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리스폰시블 AI는 아마 옛날부터 AI가 도래하면서부터 많이 얘기가 나왔던 부분일 것 같습니다. 책임성 있는 AI. 가장 최근에 미 국무부에서 AI 통합 매니저로 임명이 된 에릭 슈미트도 모든 AI가 가기 위해서는 책임성 있는 AI가 전제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에릭 슈미트도 이 리스폰시블 AI를 위해서는 결국은 스몰 LLM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같이 프라이빗 AI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지금 거의 대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몰 LLM. 좀 이따가 제 다음 세션에 베슬라이의 안재만 대표님이 발표를 해주실 건데요. 아마 좋은 세션이 되실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트렌드만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구현하고 LLM을 어떻게 돌릴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갖다 말씀드리실 건데요. 베슬 AI에서 했던 여러 가지 테스트를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175빌리언, 530빌리언 이런 게 아니라 단지 7빌리언, 13빌리언 정도의 규모의 스몰 LLM으로도 원하는 기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게 학계는 아니고요. 요새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데이터를 다 때려 부을 필요도 없이 내가 답변을 원하는데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만 뽑아서 올려서 사용을 하면 될 거고 그렇게 되면 나만 쓸 수 있는 스몰 LLM이 나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금융 쪽에 블룸버그 GPT라든지 의료 쪽에 매드팜2라든지 이런 형태의 스몰 LLM을 갖다가 이용을 해서 각 도메인에 맞춰 가지고 이미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거를 갖다 쓰실 수 있어요. 이것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13빌리언 밑에 모델로 다 알고 있어요. 이 정도만 가지고 국내에서 적용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나라에서 한 가지 더 챌린지가 있습니다. 한국어로 프리트레인드 된 모델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그거 만드는 게 용이치는 않고요. 지금 현재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어로 훈련되어 있는 거의 모든 LLM들도 라마2 기반이기 때문에 7빌리언 아니면 13빌리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LLM이 중요한 포인트이긴 하지만 저희한테 중요한 건 뭐다? 스몰 LLM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 그것이 저희한테 현실적으로 당장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몰 LLM을 쓰면 굉장히 많은 베네핏이 있어요. 아까 라지 LLM에서 커버리지가 못하던 그러한 부분들을 갖다 커버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모델을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내 어플리케이션에 탑재를 할 수 있다. 그 부분이 포인트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새롭게 모델을 만드시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나와 있는 것들을 가지고 파인 튜닝만 잘 하시면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로 시작하느냐? 풀 테크 스택 같은 것들이 다 보유를 해야지만 가능하지만 요새 추세는 이러한 것들을 갖다가 다 패키지에서 집어 넣어주는 형태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 그림은 가장 최근에 VM웨어 라스베가스 행사에서 발표됐던 내용입니다. 이게 절대적으로 맞다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가고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보여드리는 가장 최신 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VM웨어 사이트나 VM웨어 동영상 보시면 더 자세한 얘기는 알 수 있는데 슈퍼파 필요 없죠. 일반 서버, GPU 서버입니다. GPU 서버. 서버에 운영 플랫폼 올리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AI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AI 전용 프레임워크를 올린 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이러한 툴로 토탈 패키지를 엔드투엔드로 정리해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유도가 아주 높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러한 형태의 스몰 LLM을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돌리실 수 있는 인프라를 갖다가 원스톱 쇼핑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는 부분들이에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던 저희 다음에 이제 발표하실 베슬 AI에서도 이런 식으로 스몰 LLM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큰 고민이나 또 다른 테크를 갖다가 고민 안 하시더라도 일단은 사용하실 수 있게끔 만들어서 제공하는 게 현재 트렌드이고 이런 것을 쓰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누구보다도 빨리 한번 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아까 그런 것들을 갖다 잘 해드리기 위해서 엔비디아 AI 워크벤치라는 것을 출시를 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것도 내년 초 출시 예정입니다. 아직 출시가 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의 AI 워크벤치도 내년 초에 같이 출시가 될 예정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손쉽게 웹브라우저에서 모델을 골라서 트레이닝 시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놓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PC 워크스테이션에서도 LLM을 쓸 수 있게끔 진화가 되고 있고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슈퍼팟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요거는 테크니컬한 얘기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워크스테이션에도 LLM을 돌릴 수 있다. 여기 보시면은 GPT-3 40빌리언짜리예요. 이것도 이 내장에 꽂혀 있는 그래픽카드 내장 꽂혀 있는 워크스테이션에서 15시간 정도 돌리면은 LLM을 파인 튜닝 시킬 수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 추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7빌리언이라든지 아니면은 13빌리언짜리 스몰 모델이면은 더 짧게 여러 개를 돌려보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엔비디아의 L40S라고 하는 GPU가 출시가 되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하면은 아까 그것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스몰 LLM을 파인 튜닝하고 서비스를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시면 스몰 LLM 같은 경우에는 지금서부터 시작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바라보는 LLM은 단순히 챗GPT와 같이 텍스트 기반의 스몰 LLM만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멀티 워크로드를 이용을 해서 그래픽부터 이미지, 텍스트, 채팅 온갖 것에 서비스를 갖다가 하나의 플랫폼과 하나의 서비스에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게 엔비디아의 지금 뷰고요. 그걸 위해서 L40S GPU라고 하는 새로운 GPU도 나와서 손쉽게 스몰 LLM을 돌릴 수 있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성인식이라든지 LLM 그리고 텍스트 그리고 렌더링 이런 모든 부분들까지도 하나로 제공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급하게 지나오느라고 뭐 많은 부분을 짧게 얘기했는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은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야 되시는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테크니컬리하게 새로운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협력을 갖다가 많이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유클릭은 사실은 7년 동안 엔비디아 파트너를 하면서 우리나라 AI 생태계를 갖다가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고 이런 부분들을 많이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을 갖다가 아마 같이 고민하고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